안녕하세요, 권현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이곳은 반려동물 전용 빌라, 아주 방송을 타고 더 유명해진 바로 그 현장인데요. 이곳에 복층을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현재 자녀 4세대만 남아있는데 그 중에 복층 3세대가 남아있어서 제가 차례대로 타입별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제가 소개해드릴 복층 타입의 전용 면적은 약 16평, 그 다음에 지하 합법 창고가 있는데 거기가 약 6평 정도 되고요. 실사용 면적은 위아래 포함해서 약 57평이 되는 복층 타입.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반려동물 전용 빌라, 여기 들어가기 전에 이 앞에서 간단하게 입지 조건을 설명하고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지금 비가 좀 다시 상당히 내리는데 제 영상 보시는 분들, 모든 분들 오늘 꼭 안전운전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이 위치, 소개해드릴 빌라의 이 위치에서 차량 5에서 한 10분 정도 사이에 대형마트를 포함해서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는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도보 이용보다는 아무래도 차량 이동이 더 편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도보로 뭔가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자 한다면 이 현장은 맞지 않습니다. 또한 초중고가 좀 가까웠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 반려동물 전용 빌라는 맞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현재 입주하신 분들 대부분이 혼자 또는 두 분이 사시면서 반려동물과 오랫동안 함께 하고자 입주를 하신 분들이 전부이기 때문에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입주를 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대요. 실제로 그런 컨셉을 좋아하셔서 들어오신 분들이라서 여기는 초중고를 포함해서 아주 생활 인프라가 가깝게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설명을 생략을 하고요. 또 이 위치에서 아주 가깝게 있는 지하철역은 야당역입니다. 그런데 역시 도보로 이동은 좀 어렵고요. 차량으로 가신다 그러면 한 4분 정도면 이용이 가능하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차 한번 또 살펴봐야겠죠. 주차는 이렇게 제가 쭉 살펴보니까요, 겹주차는 없고요, 모두 일렬 주차하게끔 라인이 그려져 있고 실제로도 일렬 주차 모두 100% 가능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동은 나동입니다. 자, 이쪽이 나동인데요, 여기 보면 계단이 없기 때문에 반려동물 이동도 편리하겠지만 혹시라도 요새는 반려동물도 유모차가 아니라 개모차라고 많이 하던가요? 네. 어쨌든 반려동물 전용 유모차 같은 것도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이 위에는 이렇게 또 비를 맞지 않게끔 이렇게 위에 빗물 바지를 만들어 놨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오면 여기가 공동현관인데 공동현관 역시 계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부터 그냥 쭉 논스톱으로 들어와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엘리베이터는 여기가 지금 1층으로 분리되고 지하 1층에 창고가 있으니까 제가 지하 1층으로 갔다가 다시 4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티센크로프 엘리베이터고 13인승으로 대형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1층으로 지하 1층으로 빠르게 이동해 볼게요. 자, 여기가 지하 1층 창고가 있는 곳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402호의 지하 창고가 여기입니다. 자, 보시면 이 안쪽으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저 끝까지 약 6평 정도 되는 공간인데 상당히 넓습니다. 제가 지하 창고의 사이즈는 별도로 표시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6평 정도 되는 지하 창고다. 이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세대의 전용 지하 창고입니다.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세대가 402호, 401호도 있는데 먼저 제가 402호를 촬영해서 소개를 좀 먼저 해드릴게요. 세대 현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통 들어가서 정면에 중문이 있는데 여기는 정면에 신발장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신발장 자체가 3칸이긴 한데 굉장히 넓습니다. 사이즈가. 네, 이런 게 설치가 되어 있고,
일괄소등 버튼도 이쪽에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중문은 요새 많이 유행하고 있는 신림형 3연동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면 좌측이 바로 거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개방감이 느껴지는 거실인데요. 먼저 사이즈부터 제가 창측 기준과 쇼파 기준과, 오늘은 창측 기준이 아니라 여기 끝에서부터 저쪽 끝에까지 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공간이 개성 있죠. 일반적인 형태의 빌라라면 이런 구조가 나오지 않을 건데요. 여기는 반려동물을 위한 빌라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잠시 뒤에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방향은 정남향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앞이 이렇게 다른 건물이 보이긴 하지만, 가까이 가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다른 동이 보이기는 하지만 동간거리가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동간거리가 있어서, 또 저쪽이 거실도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마주칠 일은 없는 그런 거실 앞 뷰입니다. 네. 특별히 답답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앞에 전면에 사용된 창호는 KCC입니다. 그리고 이 위로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저쪽 천장에 실링팬이 하나 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지금 요것만 틀어놨는데도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한여름에는 이 에어컨과 같이 사용을 한다면 냉방 효과가 극대화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에 거실과 주방 바닥, 방 바닥 전부 다 포쉐린 타일, 미끄럼 방지가 적용된 포쉐린 타일을 시공을 해놨습니다. 당연하게도 반려동물들이 혹시라도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공이 된 거니까, 보통은 거실과 주방만 했다면 방은 뭐 강마루 정도로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반려동물 전용 빌라이기 때문에 방까지 모두 이렇게 타일 마감이 되어 있고, 심지어는 저쪽 건식으로 쓸 수 있는 화장실까지도 그렇습니다. 자, 여기 아까 제가 설명드리다가 이따가 좀 설명드리겠다고 했던 그 공간인데, 거실의 연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으로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여기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 보면 확실히 좀 반려동물 전용 빌라답게 뭔가 그 반려동물들을 위한 공간이구나, 이런 게 딱 느껴지실 텐데요. 일반적인 형태의 빌라였다면 당연히 여기가 그냥 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반려동물들이 이렇게 이동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캣타워처럼,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여기서부터 저 위쪽까지 보이시죠? 다 반려동물들을 위한 그런 장치들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의 컨셉은 반려견보다는 반려묘를 키우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설계가 된 복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쪽에는 일반적으로 또 수납을 할 수 있게끔 저렇게 수납장도 잘 만들어 놨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캣타워를 이런 형태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저 위에 구름다리까지 아주 앙증맞게 잘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메인 욕실부터 또 살펴볼게요. 자, 먼저 메인 욕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닥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까지 건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포세린 타일로. 여기는 거울, 그 다음에 아주 심플합니다. 위에 수납장이 있는 형태가 아니라 세면대 아래로만 수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계된 것도 일단은 반려동물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설계를 한 거겠죠. 일반적이라면 이 위에도 수납장을 놨을 텐데, 여기는 이제 아이들 좀 씻기기 편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혹시 수건을 쓸 일이 있다면 이렇게 앉아서 아이들을 씻겨야 되기 때문에 이 밑에다가만 수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심플하게 메인 욕실을 설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이 주방입니다. 자, 주방은 보시는 것처럼 디귿자 구조의 동선 효율은 최적화가 되어 있고요.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뭐 일반적인 형태의 빌라였다면 제가 분명히 여기에 식탁 자리가 잘 안 나와서 설치하기가 좀 애매하다, 이런 얘기를 드렸을 건데, 여기는 일반적인 대가족이 사용하는 복층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여기에 소파를 설치를 해놨고, 분명히 이렇게 앞으로 식탁을 빼면 사람이 왔다 갔다 하기에 좀 불편할 텐데, 여기는 반려동물 전용 빌라라서 이 앞쪽에다 이렇게 설치를 하셔도 사실 반려동물을 위한 그런 이 가구 배치만 된다면 제가 봤을 땐 크게 그렇게 설치를 해도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일단은 일반적으로 쓰시려면 이렇게 의자를 갖다 놓고 사용하시면 최대 6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일랜드 식탁이기는 한데요, 지금 이 의자는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식사를 하시겠다 그러면 좀 높은 바 의자를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이쪽에 냉장고 박스, 냉장고 자리 제가 사이즈로 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2대 충분히 설치 가능하고, 위쪽으로 이 옆면, 윗면 다 수납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납 공간은 위에 하부장까지 해서 충분히 넉넉하고요. 싱크볼은 이렇게 깊은, 물이 잘 튀지 말라고 이렇게 깊은 사각형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메인 쿡탑은 전기 레인지로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이쪽에 레인지보드도 터치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기창도 액자 형태로 길게 저쪽 끝에만 환기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개방감도 느껴지는 주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쪽이 다용도실입니다. 보조 주방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 자, 여기까지는 또 타일로, 포시린 타일로 마감이, 죄송합니다, 전체 포시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여기 턱만 이렇게 구분을 지어 놨습니다. 이쪽이 세탁기 자리가 될 거니까 세탁기 또는 건조기 이렇게 배치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지난 현장에서도, 다른 현장이죠, 말씀드렸는데, 더 완벽한 보조 주방이 되기 위해서라면 혹시 여기 작지만 개수대 같은 거 하나 있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셨고요. 아래층에 있는 방 2개 더 살펴보고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여기가 먼저 아래층에 있는 중간방 정도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침실로 사용하기에 전혀 무리가 없고요. 이쪽 방 뒤로 보이는 뷰도 이렇게 다 막힘이 없어서 개방감이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이쪽이 안방입니다. 주로 안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의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위에 시스템 에어컨 역시 잘 설치가 되어 있고, 이렇게 보면 이쪽에 화장실하고 드레스룸 공간이 있습니다. 드레스룸 공간부터 사이즈로 표시를 해드릴게요. 그래도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어서 수납은 좀 어느 정도 가능한 드레스룸이고, 여기가 안방욕실입니다. 안방욕실 역시 굉장히 심플합니다. 환기창 만들어져 있고 샤워기, 그래서 칸막이 샤워 부스는 없지만 이렇게 샤워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닥이 타일로 되어 있으니까 이쪽이 건식이라고 하더라도 뭐 청소하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어 보이네요. 안방욕실은 공간이 굉장히 넓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 샤워 공간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역시나 이 위쪽으로는 수납장이 없고요. 심플하게 아래쪽만 수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은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아래층 모두 살펴보셨고요. 이제 위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위층에 올라가기 전에 계단, 요 폭이죠. 요 폭을 제가 사이즈로 표시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뭐 어린아이들을 같이 키우시는,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이 오는 복층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사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다니거나 반려동물이 다니기에는 전혀 무리는 없는 경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용한다면 경사가 좀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는 반려동물 전용 빌라라서 그렇지는 않다는 생각이고요. 이 계단은 다 에폭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올라가 볼게요. 자, 올라오자마자 방금 문의 보였을 텐데, 요거는 건축주분이 궁금하면 500원이라고 하시면서 직접 나와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했던 공간이니까 요거는 설명을 생략을 하고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중앙으로 딱 와서 섰는데, 여기 등 보이시죠? 여기 등까지는 약 175, 제 키 정도면 딱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딱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쪽에 두 번째 등 보이시죠? 여기까지가 층고가 약 150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성인이 다닌다기보다는 거의 반려동물 전용 공간 보이시죠? 캣타워가 이쪽까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거의 반려동물을 위한 공간이니까, 층고는 여기가 이쪽이 낮으니까 주로 뭔가 활용을 하시겠다 그러면 이쪽 면을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층고가 한 1800, 1900 정도 되더라고요. 조금 전에 제가 봤는데도 이렇게 헷갈리네요. 네, 어쨌든 중앙이 약 175, 저쪽이 150,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고 이쪽이 약 한 1800에서 1900 사이 정도 된다. 이 사이즈는 제가 이렇게 나눠서 표시를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쪽에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여기를 꼭 또 반려동물을 위한 공간으로 쓰지 않으시고 뭐 침실로 활용하셔도 좋을 그런 공간이더라고요. 층고도 저 끝까지 가도 제 키라고 하더라도 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층고도 괜찮은 편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저기 설치된 이 에어컨 이 배관은 따로 설치가 될 예정은 아니고 직접 가지고 와서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를 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쪽에 또 한쪽에 이렇게 수납장도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이쪽도 이 안쪽 공간에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를 만들어서 수납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버리지 않으신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여기 말씀 안 드렸는데, 자, 저쪽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이쪽 벽에서부터 저쪽 벽까지 해서 사이즈를 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꽤 넓은 복층 공간입니다.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시더라도 부족함이 없는 공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이쪽으로 나오면 마지막 테라스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테라스인데요. 테라스도 상당히 넓습니다. 네모 반듯하기도 하고요. 저 끝에까지 이렇게 테라스가 상당히 넓고요. 여기에 반려묘들을 위한 놀이터를 하나 더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아직 지금은 만들어져 있지 않은데 만들어서 제공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테라스의 뷰, 자, 이쪽에서 보시면 저쪽에 건너편 문정 신도시 아파트들이 보이고 제2자료로 연결되는 이 도로가 보이는데 특별히 막힌 게 없어서 뷰가 상당히 괜찮은 그런 반려동물을 키우기 아주 적당한 빌라 오늘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곳의 분양가 제가 영상 더보기 설명란에다가 기재도 해드리고요. 분양가는 3억 5,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제가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자면 이곳에 오시는 분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전혀 맞지 않는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반려동물을 위한 그런 집으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도 여기 입주하시는 분들이 비밀번호까지 서로 공유를 하면서 혹시 멀리 그 외출을 하실 때 장시간 집을 비우실 때 며칠 동안 집을 비우실 때 서로 이웃들한테 부탁을 할 정도로 그런 마인드의 소유자분들만 이 현장으로 오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그런 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좀 길었는데요, 영상 끝까지 봐주셨다면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현장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